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N번방이 뭔지, 박사방이 뭔지 정리를 해드리고 징역 34년을 받은 갓갓 문형욱과 징역 42년을 받은 박사 조주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텔레그램 뒤에 숨어있던 이 주범들 대체 어떻게 잡은 건지랑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아청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갓갓 문형욱, 박사 조주빈 어떻게 잡은 걸까요? 둘 다 안 걸리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둘 다 텔레그램을 이용했고, 그리고 문형욱은 돈 받으면 추적당하니까 일부러 돈도 안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암호화폐 이용했죠. 하지만 결국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제일 먼저 추적단 불꽃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트위터에서 막 공유가 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12월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이 시작되면서 증거 수집이 가속됐습니다. 이맘때쯤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사건 수사가 급속하게 진전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는 수사, 피해자들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병행을 했는데 경찰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 텔레그램의 협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성착취물의 특성상 이 노예라고 불려지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들을 통해서 유사강간, 강간을 했던 가해자들을 잡아냈고, 이들로부터 유사강간, 강간을 지시했던 그 주범들에 대한 정보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박사방을 이용하면서 돈을 냈던 이 유료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2,000건 이상의 거래 내역도 확보를 했습니다. PD수첩 방송도 큰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갓갓 문형욱의 판결문에는 PD수첩 영상이 딱 판결문에 증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결국 2020년 3월 1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가 됐어요. 법이 생기거나 고치거나 하는 게 엄청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국회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많아요. 그런데 이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정말 신속하게 아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판매하면은 엄벌에 처해지는 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쪽은 공급자들이니까. 그런데 수요자들, 소비자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들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바뀌었어요. 원래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을 소지한 사람만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지, 그러니까 다운로드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만약 이 사람이 그 톡방에서 재생해서 보기만 하고 다운은 안 받았다? 아니면은 실제로 다운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핸드폰을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없다? 안 남아있다? 이러면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지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나마 소지의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좀 약하죠. 벌금 한 200만 원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고 기소유예도 많이 나왔어요. 전과 기록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초에 N번방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되니까 즉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소지, 시청, 구입 모두 처벌하는 걸로. 그리고 법정형도 왕창 높였어요. 벌금도 없고 그냥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아청법이 N번방 사건 주범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던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청물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보는 거다. 아니면은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청물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매매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손쉽게 성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근절이 안 되는 거다. 아니면은 돈 주고 성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을 파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청물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청물이 만들어지고 성매수자가 있으니까 성매매 산업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조주빈도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보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얘네들은 이런 거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뭐 몇만 원 정도는 아낌없이 고민 없이 내는구나. 이거를 보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순 소지가 아니라 소지와 시청, 구입까지 처벌하는 쪽으로 아청법이 개정된 거는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N번방, 박사방에 그냥 들어가 있기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법 개정 이전에는 그 사람들을 뭐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조주빈한테 돈 보낸 내역도 확인이 됐는데 그거는 소지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소지의 증거를 잡으려면은 그 사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뒤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뭐 교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시청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처벌 가능. 그리고 돈을 보낸 내역이 확인됐다? 그러면은 구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처벌 가능. 이제 수요부터 완전히 막 쪼일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 이상 징역 가고 싶지 않으면은 미성년자 쪽은 그냥 쳐다보지 말라 이거죠. 관심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법 개정 이후에도 미성년자 음란물들 찾아보셨던 분들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저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물론 이거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수요를 강하게 잡고 있는 만큼 아청물 제작이나 판매, 유통 모두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조주빈이 갖갖 문형욱을 모방해서 박사방을 만들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주빈을 모방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텀블러, 인스타, 트위터 이런 데를 뒤지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주빈의 박사방이 문형욱의 N번방보다 여러모로 진화를 했듯이 분명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조주빈보다도 더욱 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데 첫 번째,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노출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일탈계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죠. 익명 채팅, 랜덤 채팅, SNS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잘생기고 몸 좋은 멋진 오빠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오빠가 여러분께 보낸 셀카, 몸 사진들 이런 거는 전부 그냥 도용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친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몸 사진을 보내는 순간 상대방은 협박범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심하세요. 경찰이 이렇게 일일이 나한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건을 도와준다고? 경찰이 막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오픈 채팅방에서 나랑 경찰이 대화를 한다고? 이런 거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사건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오빠가 왜 자꾸 내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이 오빠가 왜 자꾸 몸 사진 달라고 하지?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의심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만약 진짜 경찰이라면은 어차피 알아서 연락이 올 거예요. 만약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오빠라면은 만나기도 전에 이상하게 막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없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조주빈이면 어떨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위 양성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위 음성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고하십시오. 이 피해자분들은 내 사진만 다 까발려지고 아무런 피해 구조도 못 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정말 많고 경찰의 수사 역량도 되게 높아요. 경험도 많습니다.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른들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저 같은 변호사들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새로운 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